안녕하세요. 뺑기통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에 에폭시 라이닝을 시공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에폭시 퍼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절기에 정상적으로 현재 퍼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점도도 퍼티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정도의 점도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 용지형 에폭시를 도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폭시 라이닝은 예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라고 해서 에폭시 라이닝을 깔게 되면 저절로 퍼지는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굉장히 외관이 매끈하고 거울처럼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폭시 라이닝의 정상적인 작업인데요. 지금 이 영상은 겨울철에 에폭시 라이닝을 시공했을 때 생기는 기포 그리고 피놀 같은 지금 하자가 생긴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기포가 지금 생겨 있는 상태죠. 겨울철에는 가장 문제가 점도가 유동성이 없이 굉장히 좀 뻑뻑한 점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소지에서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게 되면 그 기포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꺼지질 않고 라이닝 사이에 남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런 하자입니다. 다음은 퍼티를 하절기에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경화제를 이렇게 부었을 때 이 정도 좀 약간 묽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주재 경화제를 혼합을 하면 이 정도의 점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하절기라서 이 정도 점도지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에폭시의 가장 큰 특징이 점도 변화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 시간에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동절기의 퍼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를 열었을 때 퍼티가 아주 뻑뻑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도 거의 옆보다도 더 뻑뻑한 그런 모습 보고 있죠. 그리고 경화제를 열어서 확인을 해도 경화제는 주제보다 약간 무른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보면 어떤 유동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뻑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상태에서는 보통 퍼티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신나를 섞어서 점도를 조금 더 무르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에폭시를 겨울철에 시공을 할 때 용지형 에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통 속건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만, 이렇게 에폭시 퍼티라든지 그리고 에폭시 라이닝 종류, 에폭시를 굉장히 두껍게 시공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은 시공에 문제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공 후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점,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에폭시 라이닝을 시공할 때 생기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죠. 점도가 상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점도가 상승하게 되면 레벨링이 저하하게 되죠. 레벨링이 떨어지면 우리 셀프 레벨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한 외관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기포라든지 기타 작업 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포 같은 것들이 저절로 꺼지는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은 우리 공기 중의 온도보다 굉장히 한 3도 정도 이상 낮기 때문에 특히 더 심하죠, 에폭시는.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신나를 특히 정품으로 희석하셔야 됩니다. 5% 이내 희석을 하여 주시고요. 문제는 너무 많이 희석했을 때는 도막이 경화가 불량하다든지 광택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에폭시 라이닝을 따뜻한 곳에 실내에 보관을 해주시면, 아니면은 끓는 물에 조금 데워주시든지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나름 해결할 수가 있지만, 바닥에 닿으면 또 식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기포가 올라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보통 시공 시에 우리가 신나 스프레이를 하게 되죠. 지금은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포가 지금 생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나를 이렇게 우리 그 물뿌리개 같은 곳에 담아서 뿌려주시면 신나가 닿으면서 기포가 꺼지게 되는데요. 시공 시에 생기는 그런 기포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시공 후에 생기는 기포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어렵겠죠. 그리고 신나는 보통 스프레이를 해서 꺼트리지만 그 다음 물리적인 방법으로 꺼트리는 방법은 스파이크 롤러로 꺼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롤러는 기포가 발생된 거를 그 롤러 자체가 핀처럼 생겨서 직접적으로 꺼트려 주는 그런 작업을 그런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롤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문질러 주시면 기포를 꺼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포는 하도는 물론 충분히 도장을 해주셔야 되죠. 하도가 불량하면 기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제품이 스파이크 롤러입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스파이크 롤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경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보통 에폭시는 우리가 0도씨를 기준으로는 거의 경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에폭시나 온도에 민감하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굉장히 빠른 경화를 보이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굉장히 경화가 늦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동절용 제품이나 경화 촉진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마에서는 동절용 제품이 따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노루는 따로 동절용 제품이 출시는 되지는 않습니다. 동화절용 겸용으로 쓰고요. 사마에서 나오는 포커트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용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화 촉진제가 있습니다. 사마에서 나오는 슈퍼코트 861 제품을 약 반컵 정도 섞어 사용해 주시면 경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기계 미장을 해서 굉장히 표면이 매끈한 상태에서 용쟁 에폭시를 하도 후에 상도를 바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표면이 하드너처럼 굉장히 좀 단단해졌죠. 이 상태에서 기존 에폭시가 부착이 되지 않고 다 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박리된 거는 이 표면은 아무래도 연삭을 해서 표면에 좀 조도라 그러죠. 스크래치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박리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연삭기를 사용해서 지금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저 상태에서는 용정 에폭시든 라이닝이든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연삭을 한 바닥은 굉장히 흡수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거칠게 깎인 부분 때문에 용정 에폭시를 그대로 칠을 하게 되면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죠. 지금 또 2번 정도 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해서 희끗희끗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3번 또는 4번, 그리고 흡수를 많이 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원액으로 도장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열풍기를 사용해서 지금 온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현재 이 면처리를 위해서 라이닝을 가지고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추운 겨울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도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하도 경화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열풍기로 가급적 실내 온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은 굉장히 차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폭시 라이닝을 면처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제에 경화제를 넣어서, 그리고 그 다음 신나를 아까 5% 정도까지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면처리용은 롤러로 얇게 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신나를 5%보다는 약간 더 좀 넣은 상태입니다. 5% 이상 넣게 되면 두껍게 시공하게 되면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제 경화제 신나를 넣고 경화 촉진제를 말당 반컵, 종이컵 반컵 정도, 약 한 100ml 정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급격히 가사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시공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성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화 촉진제를 넣은 후에 이렇게 교반을 해 주시고 시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론 하저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자가 생기지 않는 정도의 경화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화 촉진제는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적절량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신나를 희석을 해서 약간 묽은 상태죠. 겨울철이지만 좀 점도가 묽은 상태에서 롤러를 이용해서 아까 연사관 부분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롤러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하는 정도의 두께로 해서 약 한 라이닝이 400미크론, 300미크론 그 정도의 두께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양쪽의 평평한 부분과 만나는 부분은 롤러질을 좀 세게 해서 매끈하게 되는 작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서 보시면 연삭했던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하절기에는 거의 반나절만 해도 경화가 됩니다만 동절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했을 때 3, 4일 지나도 경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라이닝을 더 부어서 면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화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동절용 제품이나 경화 촉진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민 브러싱이라고 해서 낮은 온도에서 아민이 별도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뜨면서 이렇게 광택이 죽고 끈적거리는 현상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광택이 굉장히 뛰어나고 경화가 잘 된 이런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되는데 보통 아민 브러싱이라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저온이거나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면이 광택이 죽고 굉장히 끈적거리죠. 이런 경우는 상도 투명 코팅이나 해당 용제형 색깔을 띤 그런 제품으로 코팅을 해주시면 해결이 되지만은 그래도 외관이 아무래도 롤러 작업과 라이닝 작업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외관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습도를 굉장히 건조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인트 라이닝 도막 눌림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라이닝 시공 후에 완전 경화가 되기 전에 좀 무거운 물체를 눌러 놨을 때 이런 형태로 자국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자국이 보통 끝이 날카로운 우리가 페인트 말통도 올려 놓으면 저런 자국이 생기는데요. 저게 에폭시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런 현상이 좀 미세한 경우는 보통 하절기가 되면 저절로 펴지는 그런 개선도 물론 됩니다만 저렇게 되지 않도록 좀 경화를 빨리 당겨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온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열풍기도 실내에 가동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라이닝 표면의 광택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닥의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가장 좋은 거는 실내 난방기를 이용해서 난방기를 이용해서 실내 난방을 꾸준하게 그 시공 전부터 해서 온도를 올려놓고 시공이 끝나더라도 경화 시까지 난방을 계속 해주시는 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에폭시 라이닝을 시공할 때 낮은 온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